문기자 홈플러스 얘기해 볼까요? 네. 업계 2위잖아요. 대형 마트 중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네, 이제 영화관 CGV와 뚜레쥬르 또 빕스 같은 이제 CJ 그룹 계열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신라 면세점, 에버랜드와 서울랜드 같은 이제 외식 유통 업체들이 잇따라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일이 티몬 위베프 사태처럼 번져서 이제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들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제 납품 물량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불안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측은 언론에 발표하기 10분 전에서야 노동조합에 이제 회생 전차를 신청한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회사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직원들은 당연히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앞으로 이 회생 과정에서 매장 폐점과 자산 매각 또 대량 해고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대주주가 MBK 파트너스잖아요. 그런데 자구 노력 없이 법원의 손을 벌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네, 그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이제 인수 당시부터 그 잃었던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MBK는 이제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사들였는데 이 중 3조 1천억 원은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조 4천억 원은 이제 블라인드 펀드였고 7천억 원은 채권과 비슷한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것으로 충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MBK는 홈플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투자는커녕 오히려 매장을 잇따라 폐쇄를 하고 자산을 계속해서 팔아왔습니다. MBK 인수 이후에 이제 영업이 종료되거나 종료를 앞둔 점포는 25개에 달하고요. 수익성은 이제 갈수록 악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팔아서 갚은 차입금이 4조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MBK가 이제 회사의 회생보다는 인수 차익금을 빨리 갚아버리고 이제 매각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엑시트, 그러니까 탈출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기업 회생 신청을 하려면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플러스의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회생의 사유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사업상의 계획에 어려움이 없이는 사업상의 계획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채무가 변제되기 어려운 상황, 즉 현저하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고 또 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사업 운영을 통해서 변제하기 어려울 만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거나 아니면 파산의 원인 사실, 즉 채무를 갚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때라고 사유를 정하고 있고요. 즉 결과적으로는 지금 회생 절차라는 거는 이런 염려 사유가 있을 때 채무를 조정해달라는 법원의 절차에 신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무 상황이 안 좋아서 재무적인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거나 이 회사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수많은 채권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지금 이제 영업과 관련돼서도 지장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어찌 보면 피해를 강요하는 절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주, 인수한 MBK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해서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회사의 가치를 더 올리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재무 구조를 더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은 거의 안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산들을 매각하고 기존에 또 이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채무를 변제하는 정도의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기업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사실은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했다면은 이러한 형태로 회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사항이 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도 또 어음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음이라는 건 결국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일종의 자금을 융통하거나 또 빌려주거나 투자한다는 목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발행받은 사람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회생이라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거나 어떤 회사가 회생이 갔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지만은 이 회생에 이르기 전까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기업어음 발행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투자자들은 그걸 회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음이기 때문에 어음 채무와 관련해서는 회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채무 조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무 중에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조정하는 절차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 어음과 관련된 채무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그 법률적 쟁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객관적인 상황이 곧 회생을 할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염두에 둔 상황에서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차입했다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뭐 그렇게 회생을 바로 들어갈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회생은 갑자기 누군가 법원이 회생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면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음 발행의 결정 시기와 또 회생을 준비한 시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어떠한 판단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어쩌면 수사가 진행될 필요도 있습니다. 문 기자가 앞서서 얘기할 때 제2의 TMF 사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회사가 회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회사든 간에 이렇게 회생에 들어가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나 채권자들이 원칙적으로 손해를 먼저 보고요. 또 이와 별개로 아까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정리해고나 고용 불안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거는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업체에 연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통이라는 건 사실은 일정 부분은 금융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유통업체 하나가 재무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사실상 회생이라는 건 우리가 채무를 다 갚지 못할 것 같아서 채무 조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품을 납품한 이제 여러 업체들이 그걸 대가를 못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하게 되고 그러한 리스크들이 업체와 업체끼리 계속 전이가 되면서 그 리스크가 여러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의 회생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홈플러스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업상의 채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당국의 조치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TMF 사태 같이 터지고 나서 이제 뭔가 사후적인 조사들이 아니라 지금 단계부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특히나 대주주 측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유통, 금융은 핵심이 신뢰입니다. 결국은 이 기업과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문 기자가 얘기를 할 때 직원들한테도 뒤늦게 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회생이라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직원들의 또 몇 달 전에 알리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행동들, 소위 말해서 이 회사를 키워나가고 모든 이해관계자들 이익을 존중하면서 성장시키는 방향보다는 무리한 차입금과 투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인수한 다음에는 계속 이제 점포들을 매각하거나 혹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결국은 이 홈플러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계속 손실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던 거고요. 회생 또한 이제 소위 말해서 말이 회생이지만 채무는 조정할 수 있어도 결국은 회생 계획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채무를 이만큼 조정해달라. 대신에 우리는 이런 구조조정을 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을 어찌 보면 강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방식의 자구 노력이나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구 노력이 왜 없었느냐 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